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학원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본인이 어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명확한 차이점을 두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이니까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관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아니면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쓰죠. 근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선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가지 선이 전부 다 이제 상승하는 성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려놓은 그림은 두 가지 선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이제 플러스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적인 공식은 관심이 있으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사회 현상을 인지를 할 때 이 상관관계, 특히 선형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적어 놓은 것은 남녀의 성비입니다. 한 국가의 남녀의 성비이고 또 다른 변수는 한 해에 결혼한 커플의 수입니다. 두 가지를 보면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겠죠. 남녀 성비가 굉장히 안 맞는, 예를 들어 여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인 경우에는 1인 1부 1처제일 경우에는 한 해 결혼한 커플 수가 굉장히 적겠죠. 아무래도 남자가 적으니까. 근데 남녀 성비가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면은 한 해 결혼한 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보다는 많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국가의 대학교의 수, 한 국가는 대학교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다른 변수는 한 국가의 논문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대학교의 수가 적으면 그 대학교에서 고용한 교수도 적을 거고, 그 교수의 숫자에 따라 논문도 어느 정도 적게 나올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라 하면 A이기 때문에 B인 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예를 조금 더 인과관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국가의 대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논문이 많이 나온다. 이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인간관계는 영어로는 커잘리티라고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고 왔고요. 이제 1999년 네이처 굉장히 저명한 저널입니다. 거기에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 논문은 2세 이하 어린이가 불을 켜고 자는 경우에 그 어린이가 컸을 때 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관관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제가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링크로 가면은 CNN 기사고요. 그 CNN에서 이 저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을 읽어보시면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세 이하 어린이가 불을 켜고 잤기 때문에 근시가 된 거는 아닐 수 있다. 어느 정도 경향성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이후에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모은 샘플로는 2세 이하 어린이가 불을 켜고 자는 경우에 성장 후 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근시인 경우에 자녀가 근시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 다른 상관관계를 발견을 한 거죠. 이것도 부모가 근시인 경우, 근시이기 때문에 자녀가 근시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연못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의 수는 이제 빨간색 그 그래프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 배우죠. 그 사람이 영화에 출연하는 횟수의 아, 그래프는 검은색 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면은 연못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예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마린이라는 정확하게 마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온율과 마가린을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마가린을 많이 사면 마린의 지역에 이온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가 어떤 것을 말을 해주냐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하진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석사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 또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지식을 뭐 인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이 한 번 더 그룹 디스커션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인과관계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어, 논문을 냈을 때 굉장히 많은 크리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